오늘은 어깨 수술 후 재활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임상에 있으면서 그 환자분들을 많이 만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수술만 하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어깨 재활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어깨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어깨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병변에 의해서 나타나는데요. 보통 퇴행성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퇴행성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어깨 복합체에 대한 손상 과정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를 통칭적으로 봤을 때 어깨뼈 손상, 운동 손상 증후군이라고 얘기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어깨를 가지고 있는 구조 중에 이 어깨뼈라는 구조와 그 다음에 팔뼈,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빗장뼈라고 하는 구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어깨 복합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셨을 때 이 어깨뼈에 대한 부분이 위치가 잘못되어져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이 이제 손상을 일으키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게 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아파하는 이 부위 자체가 달려있는 이 위팔뼈의 부분인데 이 위팔뼈 같은 경우는 이 어깨뼈에 달려있는 구조다 보니까 이 위치가 잘못되어 있다 보면은 결국 이 움직임에 따라서 결국 계속적으로 손상이 악순환되는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재활의 핵심 과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 어깨뼈, 보시는 삼각형 모양의 어깨뼈가 정상적으로 위치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움직여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교정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재활 과정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어깨뼈 복합체에 대해서 정상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위치라든지 움직임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깨뼈의 정상적인 위치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등뼈에 붙어져 있는 부착 부위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깨 위치가 옆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쪽으로 30도 정도, 앞쪽으로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모양 같은 경우에는 이 어깨뼈의 위치가 그냥 수직적으로 서 있는 구조가 아니라 앞쪽으로 약간 한 20도에서 30도 정도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구조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등뼈가 어쨌든 그 망곡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등뼈에 맞춰서 부착되어 있다 보니까 앞쪽으로 이만큼 기울어져 있는 현상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뒤에서 본 모습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마찬가지 수직적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약 10도에서 20도 정도는 약간 상방으로 위쪽으로 어깨 관절이 위쪽 방향으로 향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위치가 존재가 되어졌지만 안정적으로 팔을 움직여줄 수 있는 구조를 완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정상적인 위치가 아닌 경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A, B, C 총 3가지가 되어져 있는데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어깨뼈 이 밑에 부분 여기가 뒤로 튀어나와 있는 현상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앞쪽에 있는 가슴 근육이 작은 가슴 근육 같은 경우가 당겨지게 되면 단축이 되거나 너무 과활성화되면 앞쪽으로 어깨가 앞쪽으로 말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고 B 현상 같은 경우에는 이 등뼈 안쪽에 있는 등뼈와 그 다음에 이 어깨뼈 사이에 있는 근육 그리고 이 어깨뼈와 갈비뼈 사이에 있는 근육이라고 하는 앞톱니근이라든지 능형근이라고 하는 부분들 자체가 너무 활성화가 떨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마비감 정도가 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 안쪽 부위가 전체적으로 뜨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C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보이시는 이 볼록한 부분 결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부승모근이라든지 어깨를 올려주는 근육이 너무 과활성화되어 있다 보면 위로 올라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전에 연구된 결과를 보시게 되면 특히 이제 회전근개 수술을 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어깨에 대한 기능 이상 같은 손상 같은 운동 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분들이 대략적으로 회전근개 수술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약 한 70% 정도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임핀지라고 하는 어깨 충돌증후이라고 가진 그 진단명을 가진 환자분들은 대략 한 60% 정도가 이 어깨 기능 이상을 갖고 있는 어깨뼈 기능 이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깨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도 대략 50% 정도의 환자분들이 이 어깨뼈에 대한 운동 기능 손상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환자들은 이 어깨뼈의 위치에 따라서 어깨 손상에 대한 기전들이 다 달라지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재활 치료를 할 때 첫 번째로 목적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세적인 부분들도 많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재활할 동안에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보통은 우리가 그 라운딩 숄더라 그래서 같이 또는 이제 전방 목 자세라고 해서 목이라든지 등이 말린 자세들을 하게 되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런 C타입의 형태를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이 부분이 어깨뼈의 위치를 원래의 위치보다 앞쪽으로 많이 기울은 상태로 바뀌게 되고 또 원래 위치보다 위쪽으로 올라가는 위치로 바뀌다 보니까 어깨에 대한 손상 부분들을 더 많이 일으키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활 과정 중에서 결국엔 이 마지막에 있는 이 그림을 가지고 마지막 첫 번째 A타입으로 바꾸는 형태로 제가 진행하는 과정을 볼 수 있다고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깨뼈 복합체의 정상적인 움직임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들, 그리고 손이 나가는 위치에 따라서 많이 이제 움직임을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데, 어깨뼈 복합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단순하게 이 팔, 달려있는 팔이 움직이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이 과정 이전에 도와줘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어깨뼈, 이 삼각형 모양의 어깨뼈가 어느 정도의 일을 해줘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우리가 퍼센테이지를 보게 되면 1대2 정도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각도가 180도라고 하면 이 어깨뼈가 60도 정도의 일을 해줘야지만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팔이 올라가는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이 움직이는 과정 중에서 이 어깨뼈의 그 움직임이 동반되지 않는다고 하면 무조건 부딪히는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딘가에 찌임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이런 근육 부위들이 이 위에 팔 뼈에 있는 이 부위와 부딪히는 현상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이 회전근개라고 하는 부분이 손상이 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팔 동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팔 동작을 할 때마다 이 어깨뼈의 부분이 일정 부분 도와주는 현상이 나타나야지만 어깨 움직임이 정상적인 과정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을 할 때도 저희가 주 목적을 가지는 게 이 어깨뼈, 이 날개뼈라고 하는 이 부분이 팔의 움직이는 방향대로 그대로 따라갈 수 있게끔 하는 치료를 주 목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깨뼈 수술로 이제 재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시게 되는데요. 저희 S병원 물리치료팀에서는 가장 첫 번째로 목표를 하는 것은 운동 치료에 대한 반복적인 횟수보다는 그 환자에 맞는 그 움직임의 질을 좀 더 중요하게 배워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첫 번째 목표는 기능적 훈련 범위 내에서 운동을 조절할 줄 알고 그거를 실행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움직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복합체가 협응적인 움직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 재활치료팀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어깨뼈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어떻게 좀 더 유기적으로 잘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깨뼈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위치를 벗어나는 부분, 대부분 뒤에 쪽이 이렇게 떠 있는, 밑에가 떠 있든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다 떠 있든지 아니면 위에가 떠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데 이 어깨뼈에 대한 고정이 어느 정도는 잘 돼야지만 그 어깨 재활하는 데 있어서 성공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깨뼈에 대한 고정을 먼저 보여드리게 되면 뒤로 이렇게 모으는 현상들을 먼저 1차적으로 해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깨뼈를 모을 때 반드시 쭉 모은 상태에서 밑으로 내리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날개뼈를 안쪽으로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해서 고정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1차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느낌에서 너무 밑으로 너무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이 느낌에서 너무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난다고 하면 다시 한번 힘을 빼주시고 다시 그 상태로 뒤로만 그대로 모은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동작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게 되어져 있는데요. 어깨뼈 시계 안정화 운동이라는 것을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있는 이런 밴드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다고 하시면 마트나 이런 데서 구매를 하셔서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밴드에 묶는 정도는 내 어깨 넓이 정도 묶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밴드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아예 원형으로 되어진 루프 밴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용할 건데 저는 먼저 이 루프 밴드를 가지고 이용을 하게 되면 약간 팔꿈치보다는 조금 더 밑에 쪽 위치에다가 두신 상태에서
한쪽 부위에 대한 부분들을 고정을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충분하게 어깨 정도까지 벌려준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깨뼈 고정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먼저 제가 왼쪽 팔을 기준으로 봤을 때 먼저 9시 방향으로 그대로 움직여서 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오게끔 되어져 있고요. 다시 11시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작을 취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 천천히 돌아오고 다시 7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동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 움직임을 하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계 방향으로 가는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깨뼈 고정이 풀린다든지 이런 동작이 나오면 안 되고 반드시 어깨뼈 고정을 잘 한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반복적으로 시행을 해주시면 등뼈에 있는 어깨뼈를 잡아주는 뒤쪽 근육이 등 쪽에 있는 근육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좀 더 안정화를 시켜줄 수 있는 운동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운동은 어깨뼈 앞텀닉은 안정화 운동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뒤로 떠있는 현상들을 막아주는 하나의 운동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앞쪽으로 밀어내는 동작들을 하게끔 되어져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루프밴드라든지 세라밴드를 이용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첫 번째로 먼저 보여드릴 동작은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는 이 동작에서 팔꿈치 방향 또는 손가락이 좀 핀다고 하면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밀어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팔을 단순하게 그냥 미는 동작이 아니라 이 밑에 날개뼈에 있는 이 밑에 부분, 이 밑에 있는 뾰족한 이 부분을 같은 손이 나가는 방향으로 같이 쭉 밀어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밴드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손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약간 옆으로 벌려준 느낌으로 첫 번째로 진행하시고 그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깨뼈의 밑에 부분을 쭉 밀어주는 동작을 같이 진행을 하시게 되면 결국엔 그쪽이 안정화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동작적으로 쭉 밀어주고 다시 하고 다시 쭉 밀어주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운동을 또 한 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가장 또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가 이 회전근개에 대한 그 활성도가 올라가 있지 않다고 하면 어깨 안정화 또한 마찬가지로 불안한 구조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쪽 팔꿈치 안쪽에 정도 가깝게 부착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팔을 약간 앞쪽으로 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바깥으로 옆으로 쭉 벌려주는 운동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깨뼈가 돌림 동작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하게 진행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진행하시면서 반복적으로 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어깨뼈만 가지고 있는 복합재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어깨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등뼈 또한 마찬가지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움직이는 방향대로 등뼈도 같이 움직여주는 느낌이 나야지만 결국엔 원활한 가동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동작들을 보시면 옆으로 있는 자세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된 자세로 먼저 몇 차례 시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계 방향대로 이런 식으로 돌아서 밑으로 내려서 다시 오게끔 되고 다시 크게 돌아서 다시 올 수 있는 동작들을 반복을 해주신다고 하면 어깨의 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하나의 어깨뼈 복합체와 등뼈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했을 텐데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자료와 더 좋은 강의를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